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은 스위스에 살면 좋은 점 13가지 이유를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로 한국에 살면 좋은 점 9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잠깐만 해볼게요. 저는요 2007년에 한국을 떠나서 태국, 호주, 프랑스, 스위스 살고 있고요. 12년간 민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살면서 많은 여행을 다녔고요. 살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 살면 좋은 점 선정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럼 지금부터 갈게요. 첫 번째, 보안, 안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는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한 5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북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낮춰졌는데, 스위스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고 범죄율이 없는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만큼 그런 안전한 느낌은 제가 못 받아요.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행동은 솔직히 삼가해요. 솔직히 밤에 나가서 이제 새벽 2시에 혼자 걸어서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한국처럼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스위스에는요, 기차역 근처에 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면, 마약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약을 그 시설에서 맞고 버리는 시설이에요. 그런 이제 주사 바늘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떤 위험한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마약이 분포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 이웃만 봐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경찰이 닥쳤어요. 그 경찰들이 뭘 찾았냐면 마약을 10kg치를. 그러니까 제 주위 근처에 그런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 앞에 은행 강도가 2번이 들어왔어요. 총을 들고 자동차를 타고 은행 문을 치고 들어가서 그 은행 강도를 한 거예요. 2번이나. 집 근처에 이제 주유소가 있는데, 제가 여기 살기 시작한 이후로 7번인가 8번인가를 총기 도둑을 맞았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한국에서 이런 얘기들 솔직히 이 정도는 없잖아요. 밤에 나가기 편안함, 여자분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치안, 그리고 항상 감시 카메라가 모든 지역에 있는 그런 안전함, 그런 게 해외 살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위험한 느낌이 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불안함을 느낄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2번째로 갈게요. 2번째, 여가 활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만큼 여가 활동을 할 만한 곳이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골프장, 당구장, PC방, 그리고 만화방, 비디오방, 노래방, 여러 가지 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스포츠 센터. 집 밖에만 나가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시내로 나가야 돼요. 자기 자동차를 타고 나가든지 아니면 멀리 나가야 돼요. 다행히 저는 제네바에 살기 때문에 그게 덜하긴 한데, 한국처럼 이게 쉽게 뭔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취미 활동. 그리고 서울에서 1시간, 1시간 반이면 바닷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한강, 저수지, 호수, 이게 근처에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로 뽑았습니다. 한국에 살면 좋은 점, 여가 활동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위스는 이제 패밀리 의사 이제 시스템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 담당 의사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디가 아프면 제 담당 의사를 통해서 다른 쪽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점이에요. 또 예약제라서 제가 제 담당 의사를 만날 때 다른 환자와 겹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1인당 30분에서 45분 진료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제 진료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점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예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한 예로 다른 나라 여행을 갔다가 이제 온몸에 이제 트러블이 생겼어요. 제 담당 의사를 보려고 했는데 담당 의사가 휴가 중이에요.
2주를 기다렸다가 피부과로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그 피부과를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또 2주가 걸려요. 간지러워 죽겠는데 4주가 걸려서 그 간지러움을 처방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4주면 간지러워서 죽던가 그 간지러움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행 중에 사타구니 근육이 찢어져서 담당 의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일주일간 휴가래요. 일주일 후에 제가 전화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벌써 2주간 예약자가 꽉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근육은 찢어졌는데 3주간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3주 후에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문제가 뭐냐? 약을 안 줘요. 대충 치료를 대충 보고 재활 치료 받는 쪽을 연결을 해 줬는데 다시 2주가 걸렸으니까 근육 찢어진 이후 5주 후 만에 제가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약 한 알도 못 먹었어요. 약을 안 줘요. 금방 날 것도 의사의 도움보다 제 자생으로 낫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다려야 하겠죠. 이런 거는 한국이 그리워요. 이렇게 아플 때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서비스. 여기는 이제 손님이 왕이 아니라 직원이 왕인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 아파트가 이제 12층까지가 있는데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 받는데 2달이 걸렸어요. 2달이. 그러니까 2달 동안 사람들 미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왕이다. 이러한 느낌이 없는 거. 저는 이 느낌을 받고 싶어요. 솔직히. 직원들의 친절함?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음식점만 가도 젓가락이든 포크든 떨어지면 바로바로 와서 젓가락 주고 이제 숟가락 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손 들고 기다려야 해요. 뭐든지 기다려야 해요. 은행 업무, 신용카드 같은 거 받으려고 하려면 기다려야 해야 돼요. 2주를 기다리던 3주를 기다리던 기다려야 돼요. 여권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한국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한국이 그리워지는 거 있잖아요. 아, 빠릇빠릇해서 좋은데. 이런 것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운 한국 음식 정말 그리워요. 이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가면 비싸요. 한국 음식만 비싼 게 아니라 음식이 다 비싸요. 그리고 이 배달 음식 안 돼요. 배달 음식이 이제 점점 돼가고는 있는데 돈 내야 돼요. 한국만큼 모든 음식이 배달되는 그런 세상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하잖아요. 닭 요리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잖아요. 돼지고기 요리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잖아요. 수백 가지는 안 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모든 음식이. 외국 음식들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이 한번 외식을 하려고 그러면 외식비에 대한 부담이 커요. 한국 문화처럼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많이 외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리워요. 한국에서 먹던 그런 찌개, 국, 탕, 국밥들 정말 먹고 싶어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식 식당이 있으면 아, 너 집에서 해 먹을래. 가격도 비싼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아, 한국 음식 먹으러 가야겠다. 내가 해 먹을 수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한국이 그리운 거죠. 내가 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다는 거. 다들 이해하시죠? 물가, 인건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제네바에서 거실이 있는 방 2개짜리 집을 한 달 렌트를 하려면 한국 돈으로 270만 원이 돼요. 방 3개짜리를 간다. 한 380에서 390만 원이 돼요. 최저임금이 4,000 프랑인데 내가 자녀가 3명이에요. 그럼 방이 못해도 3개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그 월급만큼 나가는 거예요. 월세가 정말 비싸요. 택시비 7km 가는데 오늘 7만 5천 원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외국 살다가 한국 들어가시면 택시비에 놀라실 거예요. 한국에 사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 택시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제가 집 열쇠를 잊어먹었거든요.
이제 열쇠 수리소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일요일이었어요. 출장비를 300프랑을 달래요. 한국 돈으로 한 33만 원이에요. 열쇠 수리비를 달래요. 이제 문 뜯는 데만 5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주말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배달, 뭐든지 이게 인건비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위스, 이제 유럽에 살게 되면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해요. 가끔 자동차 정비도 스스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화장실 수리, 집 수리, 배수관 이런 것들 스스로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만 해도 이제 택시비 저렴하지, 그리고 월세비, 대중교통비, 모텔비, 한국처럼 호텔, 모텔 다양한 거, 그런 경험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모텔이 좋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외국 살면서 느낀 거예요. 다음은 정문화. 한국은 정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와이프가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뭐 고맙습니다 하면 아 이뻐라 하면서 떡 하나를 더 주잖아요. 이런 정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나라가 같다, 말이 다르다, 뭐 영어를 쓴다, 고향이 같다, 학교가 같다, 성이 같다, 머리 스타일이 같다. 그건 아닌가? 뭐가 같으면 그런 정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떡 하나라도 주고 친절함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국은 매일 가는 단골집을 가더라도 없어요. 떡 하나 안 줘요. 정이 없어. 외국에 살면 정이 없어요. 정 떨어져. 정문화가 너무 그리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거. 그게 뭐냐? 심심하다, 지루하다, 볼 게 없다, 할 게 없다. 외국에 파견 나오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 혼자서 존경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혼자 살고 있었으면 전 벌써 떠났을 거예요. 정말 심심해요. 정말 할 게 없어요. TV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볼 게 없어요. 맨날 다큐멘터리만 틀어줘요. 매일같이럼 뉴스만 해줘요. 같은 프로그램을 사람만 바꿔서 몇 시즌 해요.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정말 심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라 이거죠. 극장 가든지 돈을 쓰라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정말 심심해요. 할 게 없어요. 겨울에는 저녁 6시만 돼도 깜깜해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주말만 되면 문 닫아놨지 정말 할 게 없어요. 한국처럼 24시간 운영하고 새벽 2시, 3시에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한국 사시면 밤새도록 놀 수 있는 거, 할 게 정말 많은 거 외국 나가서 사셔보세요. 정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심심해 죽어요. 심심해 죽어. 정말 저녁만 되면 도시는 정전이 돼요. 그래서 여름에 서머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밤 10시, 10시까지 이제 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거지. 겨울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다들 어디 갔는지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문화가 일 끝나면 다 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파견 오신 분들은 일 끝나면 맥주 한잔 하려고 해도 다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맥주 한잔 하더라도 이제 저녁을 같이 못 먹어요. 다 저녁 먹으러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밥 먹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너무 나간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도만 지키면 재밌잖아요. 이런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심심해 죽어요. 저는 가족 없었으면 전 벌써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에 혼자 사시는 모든 분들 존경해요. 이제 해외 12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점, 결국은 이제 행복은 내 안에서 오는 거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조건 안에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더라도 비교를 하는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내가 행복한가? 아, 다른 나라에 살면 더 좋을 텐데. 그 비교하는 순간 그 행복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봐야 돼요.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나라 나가서 여행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해보시고요. 살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실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잘났던, 남들보다 못났던,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항상 주위에 존재해요. 가족이 됐던,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파워가 됐던. 분명히 외국에 살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점들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게 단점인 것 같지, 복지가 좋아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세금 많이 내고요. 돈을 못 모아요. 근데 한국에 살면 열심히 일하시면 돈 모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일을 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삶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악성 댓글들을 낭비실 거예요. 네가 뭘 알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공유를 했을 뿐이에요.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이런 생각을 공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스위스에 사는 태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